119 레오라는 브랜드가 뭐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는 소방관들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지켜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레오라는 이름이 레스큐 이치 아더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레오라고 지어지게 됐고, 사실 소방관분들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에 반해서 그 소방관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지원하고 싶고, 뭔가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방식보다는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지켜줬던 방화복이라는 소재가 다시 이제 폐기된 거를 이제 다시 되살려내가지고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탄생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브랜드의 시작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소방관이라는 분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잘 만날 기회가 없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암투병 소방관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거를 우연치 않게 되게 알게 됐었고,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연결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티브가 됐던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저희랑 인터뷰를 한 3시간 정도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 김범 소방관님이 그 아버님한테 유언으로 남겼던 게 내 이 병이라는 게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기 힘든다라는 건 나도 알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에게만큼은 이제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은 아빠가 아니라 소방관 아빠로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 소방관님의 아버님이 소송을 하고 계신 것도 맞지만은 아들의 아들인 손주를 위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게 3대에 걸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지 않나? 암투병 소방관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방관 전체 누구든지 또 걸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꼭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 김범 소방관님이 2019년도에 승소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셨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랑은 진짜 되게 많이 달라졌죠. 네. 승소 이후에도 이제 만나뵈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는 진짜 지금까지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오히려 반대로 너네 119 레오라는 팀이 없었다라면은 나도 중간에 소송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서로한테 좀 힘이 됐던,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거가 좀 되게 달성되는 것 같은 그렇네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그 공무상상의 추정법안이라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있던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암투병 소방관님들이 공무상상에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걸 다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많은 다른 분들이 훨씬 많이 힘을 힘쓰셨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되게 큰 한 해였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한 해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방관분들의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흔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 접근하던 치료 방식이랑은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그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좀 더 잘 활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의 가장 뿌듯함이라면 첫 번째 그 제품을 메고 계신 실사용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 그냥 길을 우연치 않게 가다가 쓰고 있는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한테 가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가고 나서 그분은 정말 저 사람 뭐야? 완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냥 네. 네. 사실 저희의 미션을
달성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질 수 있음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하는 게 좀 우선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시작이 방화복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것 또한 되게 소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겨드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 뭐 러버덕이라는 잠실 써 있었던 그 러버덕 업사이클링을 했었는데, 러버덕을 뭐 650만 명 정도가 와서 이제 보고 기억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되게 사랑받았던 그런 것들이 단순히 버려져서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시 기억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실성 있게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그게 협업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트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가 기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은 그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러버덕 같은 경우는 기부라는 측면보다는 소재 확장해서 기억하는 그런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가치, 뭐 레스큐, 리멤버, 리버스, 뭐 이치하더, 뭐 어쨌든 이치하더는 기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런 가치들에 맞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콜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우선 소재의 선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콩글리시 네, 그냥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업과 사실 그냥 리사이클링인데, 냉정하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리사이클링보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그 순환 무한 루프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사실 업사이클링은 루프를 깨고 다른 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루프가 깨진다라는 측면에서 전체 자연 구조로 본다면은 정말 베스트, 최고의 환경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사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러기 때문에 더 소재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재고 처리의 하나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이 나오는 거를 뭐 멋으로 승화한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뭐 상징성 있는 것들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뭔가 해답이나 정답처럼 보여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방서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가서 그걸 수급해야 되고, 세탁하고 그거를 또 이제 분해하는 과정들,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뭐 수작업으로 뜯는 거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로는 이제 지역 자활이라고 해서 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드리는 작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총 한 40분 정도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폐방화복을 세탁하고 분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는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이제 폐방화복 70톤을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게 25년도에 됐을 때 70톤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70톤을 처리하게 되면은 뭐 CO2 감축량으로 한 170톤 정도를 이제 연간 감축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 뭐 작년 2022년도에 저희가 한 17톤 정도를 한 해 동안에 해결했는데, 이 양을 25년까지 끌어올리려면은 그래도 뭐 한 4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암투병 소방관 지원을 넘어서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 확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PTSD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뭐 연간 한 100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뭐 지나고 난 뒤에도 잘못된 건 아닌지,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피드백들을 좀 최대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환경과 관련돼서는 사실 자연을 직접 느끼러 가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주도에 가서 뭐 해변을 걷고 산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일깨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119 레오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친환경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쓰고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대표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비닐이 뭐 얼마나 크다고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게 사실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제주도를 내려갔거든요. 제주도 내려가서 바다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에 이렇게 뭐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해파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파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엄청 놀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보니까는 그 해파리나 이런 게 아니라 비닐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봤는데 진짜 비닐이 엄청 많이 떠 있더라고요. 와, 이게 천정해역이라는 제주가 비닐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내가 이 제주에 오기 전에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반대로 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사실 질문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우리 비닐을 쓰지 말고 내 선택이 잘못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재로 전부 다 교체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오히려 뭐 팀원들한테 미안하다. 근데 너 진짜 맞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파타고니아의 그 창업자가 썼던 책 중에 파도가 치면 서핑을 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서핑을 시키는 이유가 바다와 자연 환경을 직원들이 직접 느끼게 하고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걸 느끼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게 하는 그 기업 이념이 되게 멋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에요. 결국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책임이라는 게 대표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팀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선택했을 때에는 책임은 결국 저한테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도 결국 제 책임에 있는 것 같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고마움 같은